자, 이어서 보겠습니다. 이 글자는 서로 호자가 되는 거고요. 서로라는 개념은 뭐예요? 둘 이상이 함께하는 걸 서로라고 하는 거죠. 자, 우리 이거 기초시간, 부수시간에 배웠습니다. 힘써 일하다라고 했었죠. 이렇게 해도 힘써 일하다, 거꾸로가 되는 거죠. 힘써 일할 때 양손을 맞잡은 거예요. 어떻게 일하는 거죠? 서로 일하기로 한 거죠. 그런 의미의 서로 호자라고 기억하시고요. 이 글자는 채색, 채자라고 하는 건데요.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요, 색을 칠하는 걸 채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. 이 글자만 보면 켈채자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나무가 있고요. 우리 손톱 조자가 있죠. 나무의 뿌리를 손톱으로 캐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손톱으로 캐낼 때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캐내죠. 이와 같이. 자, 이 글자는 우리가 털로 배웠었죠? 여기서는 붓의 털이라고 볼게요. 자, 나무의 뿌리를 손톱으로 캐내는 것처럼 붓의 털을 가지고 색을 칠하는 겁니다. 이런 것을 우린 뭐라고 해요? 채색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글자는 채색, 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만약에 여기에요. 어떤 글자가 들어가냐면 풀초자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나물채자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길거리에 있는 풀을 우리가 캐서 먹죠. 그게 바로 뭐예요? 나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나물채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가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대궐전자인데요. 대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임금들이 살던 궁궐을 얘기하는 거겠죠. 자, 이 글자는 장기를 연상하시면 돼요. 장기라고 하는 게임은 뭐예요? 왕을 지키는 게임이죠. 결국에는요, 다른 군사들이 죽어도 왕만 남아있으면 끝까지 그 게임은 유지가 되죠. 그런데 차, 포, 마가 다 남았는데요. 왕을 그냥 한 번에 죽였어요. 그럼 그 게임은 어떻게 돼요? 없어지잖아요.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의 장기를 연상하신다면 자, 주검시자가 있지. 그 다음에 요거는요, 함께 공자가 있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창수자가 있는 거죠. 죽어서도 함께 창을 들고 지키고자 했던 곳이에요. 그게 임금이 있는 어디예요? 대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글자는 대궐전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글자는요, 불사를 소자예요. 불사른다는 얘기는 불태워 없애는 걸 얘기하고요. 자, 여기에 있는 글자는 높을 요자라고 하는 건데요. 요에서 소라는 음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의미냐면 흙 모으다 좋다죠. 많은 흙을 모아다가 보기 좋게 쌓아놨어요. 그럼 높이는 올라간 거죠. 그래서 높을 요자가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요, 캠프파이어 같은 거 연상하신다면 장작 같은 것을요,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높이 쌓죠. 쌓고 나서 거기다 뭐예요? 불을 지르죠.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? 타서 없어지죠? 이것을 우리는 불태운다라고 한 거고요. 다른 말로 불사르다라고 한 겁니다. 그런 의미의 불사를 소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소각한다라고 들어보셨죠? 그때 이 글자가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또 이어서 보면요. 이 글자는 새벽 효자라고 하는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높을 요자라고 했었죠. 그 다음에 요거는요, 우리 해 일자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해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가, 그 시간대가 언제라는 거예요? 새벽이라는 거겠죠.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글자는 실마리 서자입니다.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요, 실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. 보통 우리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서는 실의 어딜 잡아야 돼요? 가장 끝부분을 잡아야 되겠죠? 그것을 실마리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이 글자는 사람자 또는 놈자자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사자가 있죠. 사람이 실을 가지고 바늘에 꿰기 위해서는 실의 중간을 잡으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안 들어가겠죠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실끝을 잡아서 넣어야 되는 거죠. 이 실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? 실마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실마리 서자가 되는 거고요. 단서할 때 쓰입니다. 우리 경찰관들이 범인을 잡을 때 단서를 찾았다라고 하죠. 그때 쓰이는 글자가 이 실마리 서자고요. 참고로 여기에다가 해일자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요, 더울 서자가 돼요.
왜냐하면 해가 사람 바로 머리 위에서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굉장히 덥겠죠? 그런 의미에서 더울 서자가 되는 거고요. 여기에 만약에 그물이 들어가면 이 글자는요. 부서 서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또는 관청 서자가 되는 건데요. 어떤 의미냐면요.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요. 뭔가 조직된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물망이니까. 그 조직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니까 관청이라고 본 거고요. 또는 부서라고 본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부서서 관청서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마리 서자라고 하는 거겠죠. 자, 다음을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얽어맬 개자라고 하는데요. 얽어맨다는 얘기는 동여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. 자, 어떤 의미냐면, 자, 이 글자는 술의 차자도 되지만 어떤 글자가 된다고도 했었죠? 군사가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? 군사가요, 이걸 그릇이라고 했잖아요. 우리 식판이라고 하죠. 군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판을 들어야 되는데 식판을 한 손으로 들면 안 되죠.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무기, 창을 버려둬야 되잖아요. 그럴 순 없겠죠. 그러니까 창을요. 자기 몸에다가 실로 딱 붙여놓고 뭐예요? 얽어맨다라고 본 거예요. 자, 남자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. 군생활 하실 때요. 여러분 총이나 칼 이런 거 다 뭘로 배우셨어요? 어떤 분은 애인으로 배우신 분도 있고요. 어떤 분은요. 생명이라고 배우신 분도 있어요. 생명이나 애인이나 우리 다 늘 어디에다 놔야 돼요? 내 곁에 둬야 되는 거죠. 그런 의도에서 이 창이라고 하는 거는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군사가 밥을 먹어도 창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몸에 붙여놓고 실로 뭐예요? 얽어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. 그런 의미의 얽어맬 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마지막 글자네요. 이 글자는 여러 루자라고 하는 건데요. 여러 개라고 하는 건 수량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. 밭전자의 실사자죠. 아까 이 글자 유사한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. 간을 세자가 있었는데요. 자, 실로서 밭전자를 쓰니까 그 굵기가 가늘다라고 했었고요. 이번에는 다른 의도예요. 밭전자를요, 실로 쓰는 거는 같아요. 같은데 여기선 수량을 묻는 거죠. 실로서 밭전자를 쓰려면 실이 몇 개 필요해요? 여러 개 필요하겠죠. 한 번에 연결해서는 못 써요. 그러니까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을 갖다 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실이 몇 개 필요하다? 여러 개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오늘 2일차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글자들을 배워보았습니다.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요. 자, 예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습을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.